침대에 누워 뜨거운 눈빛, 속삭이며 오빠, 또 나를 떠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엔 모든 걸 버리고 내 곁에 있을 거예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 열쇠를 바라보며 은비야, 내 곁을 떠날 때마다 나는 마치 불길에서 빠져나오는 기분이야. 하지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내 살결과 숨결, 내가 내 이성을 삼켜버릴 때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중독자 같아. 천천히 김성우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검은 눈빛,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오늘 밤은 내가 오빠의 모든 망설임을 삼켜줄게요. 집에 돌아가지 말고 달콤한 지옥에 묶여서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봐요. 숨이 가빠지며 은비를 바라본다.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짧은 치마, 빨간 입술, 매번 내 다리 사이로 내려오는 내 입술.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야릇한 악몽이야, 은비야. 미소 지으며 김성우를 끌어안고 뜨거운 숨결로 속삭임. 그럼 내가 한 번 더 오빠를 빠뜨려 줄게요. 내일 아침 집에 돌아가도 오빠의 입술엔 아직 내 향기가 남아 흔들릴 거예요. 눈을 감고 자신을 내려놓으며 오늘 밤만큼은 내가 온전히 내 거야. 양심 따윈 다 삼켜버리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끝까지. 거칠어진 숨소리, 부딪히는 몸의 소리, 창밖 빗소리가 뒤섞여 금기의 문이 조용히 닫힌다. 그리고 아무도 내일 아침 그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그 좁은 내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 입술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더니 내 바지 지퍼를 내렸고 그걸 잡고 붉은 입술로 그것을 삼켰다. 주체할 수 없는 흥분. 그렇게 나는 점점 민준도 이런 걸 원하고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입니다. 오늘의 사연, 아내의 부탁으로 시작된 카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녁 식탁, 평소와 다를 것 없던 그 시간이었다. 구수한 향기가 퍼지는 가운데 아내가 미소를 머금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아파트에 친한 동생 있잖아. 그 친구가 이번에 수원 쪽으로 이직했대. 그런데 차가 없어서 출퇴근이 너무 어렵다더라. 나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아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 회사 근처니까 그냥 혹시 태워줄 수 있을까 해서 나는 단칼에 잘랐다. 싫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불편하지. 지하철 타면 되잖아.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이미 말을 해버렸다는 듯 고개를 떨궜다. 이미 괜찮다고 말했어. 당신이 태워다 줄 거라고.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다. 하지만 아내는 애원하듯 말했다. 딱 한 번만 얌전하고 조용한 애야. 당신 스트레스 받을 일 절대 없어. 정말 싫으면 그날 이후로 안 할게. 그렇게 억지로 첫 카풀이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아내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동생을 처음 보게 되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 연한 회색 셔츠에 긴 생머리,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빠. 지하철 타도 되는데 회사 근처라고 하셔서 감사해요. 제가 빵 좀 구웠는데요. 드시면서 가세요. 예상과 달랐다. 정중했고 예의 바르고 뭔가 묘하게 설레는 느낌,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 미묘한 향기까지. 출근길 30분, 생각보다 편했다. 라디오를 켜두고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가 매일 지겹게 지나던 길이 오늘은 조금 덜 지루했다. 그렇게 우리의 첫 출근길은 끝이 났다. 그녀는 다시 고개 숙여 인사하며 내렸다. 오늘 감사했어요, 오빠.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에 대한 묘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그녀. 그녀와의 퇴근길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두 번째 날이었다. 아침 7시 15분, 주차장에는 어김없이 그녀가 나와 있었다. 그녀는 전날과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오빠, 오늘도 부탁드려요. 짧고 조용한 인사였지만 그 말에는 묘하게 기분 좋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심스레 뒷자리에 탔다. 출발 후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와 커피 향이 어우러졌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빠는 대기업 다니신다면서요? 응, 벌써 30년째네. 대단하시네요. 전 회사 옮기는 것만 3번째예요. 말을 이어가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나와 눈을 마주쳤다.
백미러 너머로 살짝 웃는 그녀의 입꼬리가 보였다. 이상했다.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했다. 그리고 퇴근길 회사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멀리서 그녀가 보였다. 오빠! 그녀는 웃으며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내 차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운전석에 앉은 채 백미러를 봤다. 그녀는 뒷문을 열고 앉으며 말했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사실 왜 오빠 차 타면 왠지 마음이 편해서요. 나는 웃음을 머금은 차에 출발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작고 따뜻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출근길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간식도 챙겨오고 내 커피 취향도 기억했다. 그녀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내 하루를 물들였다. 그날 아침 그녀가 말했다. 오빠, 근데 저 치마 너무 짧은가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하루 종일 그 치마 길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카풀이 아니다. 아내의 친한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작된 평범한 출근길이 아니었다. 그녀의 숨결, 말투, 향기 하나하나가 점점 내 하루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금요일 저녁, 한 주의 끝자락, 조금은 지친 몸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로 향하는 내 걸음보다 먼저 그녀가 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소가 번진 얼굴, 오늘은 어깨를 살짝 드러낸 블라우스에 슬쩍 드러나는 목선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오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녁 같이 하실래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 순간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덧붙였다. 아, 언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오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전 그냥 고마워서요. 늘 태워주셔서.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밥 한 끼쯤은. 그럼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아는 데로 갈게요. 식당은 조용하고 은은한 조명이 좋았다. 그녀는 나를 잘도 챙겼다.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또 된장찌개는 집에서 먹는 게 제일인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사는 날이니까요. 우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고 내 손엔 어느새 그녀가 챙겨준 반찬이 가득 담긴 그릇이 놓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비 오네요. 그녀는 우산을 꺼내며 말했다. 근처에 조용한 공원 주차장 있어요. 거기 잠깐 갈래요? 오빠,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테이크아웃해서 차에서 마셔요. 나는 주춤했지만 그녀는 벌써 커피 2잔을 사들고 돌아오고 있었다. 어두운 공원 주차장.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차 안엔 커피 향이 퍼졌다.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빠, 뒷자리로 오실래요? 응, 왜? 앞은 너무 좁잖아요. 그냥 뒷자리에서 마시자고요. 서로 마주보며 얘기도 하고 나는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아무 말 없이 뒷문을 열고 뒷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녀도 조용히 따라 들어왔다. 잠시 어색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곧 무언의 시선과 느릿한 손길로 바뀌어갔다. 오빠, 오늘은 그냥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 내리는 금요일 저녁. 우린 그렇게 조용히 너무나도 가까워졌다. 그날 밤 빗소리는 생각보다 오래도록 이어졌다. 우린 말없이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와 조용히 이어지는 그녀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커피잔은 미처 절반도 비워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등이 내 무릎 위에 살며시 얹혀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국을 퍼주며 어제 저녁은 힘들지 않았냐고 묻는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국물만 떠먹었다. 그녀의 손, 그녀의 온기, 그리고 짧았지만 분명히 스쳤던 그 입술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일요일, 아무런 약속 없이 보내는 휴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자꾸만 주차장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주차장에 도착하자 은비는 벌써 나와 있었다. 오늘은 블랙 원피스였다. 단정하지만 묘하게 시선을 끌었다. 오빠,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냥 쉬었지.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전 주말 내내 오빠 생각했어요. 왜, 그냥요.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날 비 오는 날 같이 있던 거 좋았거든요.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퇴근길, 차 안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오늘도 커피 마시고 가요. 또 거기, 네, 오늘은 비 안 오니까 더 조용할 거예요.
나는 이번엔 저항하지 않았다. 공원 주차장, 은비는 이번엔 뒷자리로 먼저 올라탔다. 내가 따라가자 그녀는 살며시 웃었다. 오빠는 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뭘? 왜 저한테 이러는지, 왜 자꾸 이러고 싶어지는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고개를 저을 수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그 좁은 내 다리 사이로 들어왔다. 입술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더니 내 바지 지퍼를 내렸다. 그걸 잡고 붉은 입술로 삼키기 시작했다. 주체할 수 없는 흥분. 그렇게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갔다. 우리 사이 멈춰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월요일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윤정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늘 보던 드라마, 늘 마주치는 표정. 하지만 나는 달랐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뒷좌석에 스쳤던 숨결과 손끝, 그리고 벗어났던 경계선이 자꾸만 내 눈을 마주쳤다. 다음날 아침, 은비는 또다시 같은 시간에 주차장에 나와 있었다. 이번엔 하늘거리는 베이지색 블라우스, 살짝 묶은 머리, 그리고 한 손엔 아이스 커피. 오빠,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응, 잠을 좀 설쳤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에게 커피를 내밀었다. 내 취향을 정확히 기억한 맛이었다. 출근길 차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그녀는 말없이 내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오빠는 후회 안 해요? 뭘? 그날 밤이요? 비 오던 날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후회하면 지금쯤 멈췄겠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느껴졌다. 퇴근길, 은비는 평소보다 더 짧은 원피스를 입고 내 차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헬까지 쉬는 모습이었다. 오늘 어디 가요? 글쎄, 너는? 그녀는 천천히 차에 타며 말했다. 오빠가 가고 싶은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그 말은 거절의 여지가 없는 제안이었다. 30분 뒤 도심 외곽의 조용한 모텔. 우리는 말없이 방을 잡았고 은비는 먼저 들어가 문을 열어주었다. 오빠, 이젠 뒷자리 불편하시죠? 나는 무언가에 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녀는 내 목에 팔을 감으며 속삭였다. 오빠, 오늘은 기억에 남게 해줘요. 잊지 않도록. 그날 밤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침묵도, 거리도, 도덕도 단 하나? 그녀의 숨결과 내 맥박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조차도 나는 죄책감보다 더 큰 욕망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우연한 감정이라 말할 수 없었다. 아침 출근길은 여전히 조용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가끔 백미러로 은비가 내 목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 오늘은 그냥 회사 앞 말고 조금 돌아가면 안 돼요? 기분이 이상해서요. 오빠랑 오래 있고 싶어요. 나는 아무 대꾸 없이 방향을 바꿨다. 그녀의 말 한마디면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었다. 퇴근 후 우리는 이제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고 나도 설명하지 않았다. 회사 주차장에서 나오는 순간 내 차는 자동처럼 늘 멀리 조용한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나를 가볍게 안았고 나는 그 품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모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오빠는 날 사랑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됐어요. 사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만 있으면 되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사랑보다 더 중독적인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윤정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말이 없었고 의심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아내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은비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날은 내 회사 앞으로 꽃다발을 들고 왔다. 오빠,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함께 있어줄 수 있어요? 나는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린 더 이상 주차장도 모텔도 필요 없었다. 은비가 빌려놓은 강남 오피스텔 침대 위에서의 그 뜨거움은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늪 같았다. 어쩌다 나는 이 여자의 퇴근길이 되어버린 걸까? 그리고 그게 싫지 않다. 그날 아침 주방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은 여전히 정성스러웠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조금 달랐다. 요즘 피곤해 보여. 그녀의 말엔 뭔가 단단한 게 있었다. 그 말끝엔 왜라는 질문이 붙어 있었지만 아내는 묻지 않았다.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국물을 삼켰다. 하지만 입안에선 전날 밤의 숨소리와 땀이 맴돌았다. 은비와의 관계는 더 깊고도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카톡이 왔다.
오빠, 그냥 일찍 가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뒷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렀다. 서로를 기다리고, 원하고, 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일상. 그러던 어느 날 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내게 아내가 물었다. 당신 혹시 나 말고 다른 누군가랑 밥 먹은 적 있어? 심장이 철렁했다. 내가 순간 멈칫하자 아내는 조용히 웃었다.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요즘 당신 눈빛이 좀 다르거든.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 느끼고 있다는 걸. 다음날 퇴근길 나는 처음으로 은비에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바로 집에 가자. 왜요, 오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오늘은 좀 그래. 그녀는 말없이 내 손에 손을 얹었다. 오빠, 혹시 윤정 언니가 눈치채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요. 이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빠가 나를 그냥 끊어버릴까봐.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나는 그 눈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감정과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죄책감이 뒤엉켜 밀려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어떤 질문보다도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 그녀의 말은 적었고 젓가락 소리만 공기를 갈랐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좀 피곤해서. 말끝이 가벼웠지만 아내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옆으로 미며 작게 속삭였다. 당신 셔츠 어디서 맡은 냄새지? 낯선 향수 같아서 심장이 멈춘 듯했다. 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회사 여직원이 지나가다가 뿌린 건가 봐. 별거 아니야. 그 순간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내 감각은 알았다. 의심은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차에 타려는 순간 은비가 조용히 내 옆에 섰다. 오빠, 괜찮아요? 응, 그냥 집에서 좀 일이 있었어. 윤정 언니, 의심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그녀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오빠 위로해 줄게요. 오빠가 날 밀어내지 않는 이상 난 여기 있어요. 퇴근길, 우리는 말없이 방향을 돌려 은비가 따로 준비해둔 오피스텔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켜졌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다. 오늘은 오빠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날 밤은 감정과 욕망이 구분되지 않았다.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애써 현실을 외면했다. 다음 날 아내는 빨래를 개다가 내 셔츠 안주머니에서 쪽지를 하나 꺼냈다. 오빠,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내가 더 좋아지는 법 가르쳐 줄게요. 은비. 그녀는 말없이 종이를 쥐고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퇴근하고 돌아온 나를 마주한 아내는 그 종이를 앞에 두고 말했다. 은비, 이거 뭐야? 나는 숨이 막혔다. 그제 알았다. 우리는 너무한 일했고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한 장. 그 안의 필체는 익숙했고 향기마저도 차 안에 스며들던 은비의 그 향과 같았다. 아내는 말없이 그것을 내밀었다. 말해봐, 이게 뭐냐고.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무엇을 말해도 변명일 뿐이고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은비가 맨날 내가 회사 데려다 주잖아. 당신하고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선물이랑 추천해 주더라고. 아내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눈빛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했어. 근데 난 설마 했지. 우리 건드릴 만큼 바보는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내는 침실 문을 굳게 닫았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장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은비에게 연락이 왔다. 오빠, 오늘은 안 와요? 나는 답하지 못했다. 다음날 은비는 평소처럼 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탔다가 내 표정을 보고 눈빛이 달라졌다. 무슨 일 있었어요? 들켰어. 의심하는 것 같아. 잠시의 정적. 그러다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럼 이젠 그만둘 거예요.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오빠는 후회해요? 내가 후회하지 말랬잖아요. 회사 주차장, 퇴근길. 그녀는 다시 말했다. 윤정 언니가 알았으면 이제 오빠는 나랑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은비야, 하지만 나는 오빠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군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은 없었다. 대신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 윤정은 말없이 식탁을 치우고 있었고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뒤 침실 문을 열며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뭘 선택하든 내가 묻고 싶은 건 하나야. 진짜 바람 피는 건 아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날 이후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밥을 차렸고 빨래를 널었고 내 출근 시간에 맞춰 주방불을 켜주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전처럼 나를 대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윤정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나를 떠나고 있었다. 은비 역시 여전히 똑같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내 차 옆에 있었다. 오빠, 오늘 저녁은 제발 저랑 먹어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줘요.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에서 은비는 유난히 조용했다. 젓가락을 들고도 국을 뜨면서도 자꾸만 내 손등에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가 말했다. 오빠는 지금 그 집이 편해요. 아니면 무거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윤정 언니랑 30년 같이 산 건 알아요. 근데 오빠가 요즘처럼 눈에 생기 없어 보인 적 없었어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건 제가 따로 얻은 집이에요. 오피스텔보다 훨씬 좋아요. 언제든지 오빠 오고 싶을 때 이 열쇠로 들어오세요. 나는 그 열쇠를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차 안, 은비는 내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오빠, 그 집이 지옥이면은 나한테 와요. 나는 오빠 숨소리까지 사랑하니까. 나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쥐고 다른 손으론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날 밤 아내는 먼저 잠들었고 나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열쇠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비의 숨결, 그녀의 눈빛, 그녀의 품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이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도피일까? 밤 11시 42분, 거실 테이블 위엔 은비가 내민 그 오피스텔 열쇠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내는 잠들지 않았다. 불 꺼진 안방에서 인기척 하나 없이 그녀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었다. 그게 더 두려웠다. 나는 결국 열쇠를 쥐었다. 무거운 침묵처럼 손에 감기는 그 금속의 차가움이 이 밤의 끝이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차를 몰아 은비가 말한 주소로 향했다. 새로 지은 건물, 말끔한 복도, 그리고 칠봉 비어온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향기가 맞이했다. 은비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기다릴 줄 알았어요, 오빠. 그녀는 이미 샤워를 마친 듯 실크 슬립 차림으로 나를 마주했다. 몸에는 은은한 오렌지 블로썸 향이 묻어났고 눈빛은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다. 오늘은 말하지 말아요. 그냥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옷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숨소리와 함께 침대 위로 쓰러지듯 밀려드는 감정. 그녀의 품은 현실을 잊고 싶은 남자의 마지막 도피처럼 따뜻하고 뜨거웠다. 오빠, 응, 윤정 언니에게는 돌아가실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이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침대 머리맡 은비가 말했다. 이젠 오빠가 정해야 해요. 그 집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나한테 남을 건지.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아내의 말없는 눈빛,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여자의 온기. 사랑이 뭔지, 욕망이 뭔지 정말 구분할 수 있는 걸까? 새벽 3시 40분, 은비가 잠든 옆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도심 불빛 아래 테이블 위에 놓인 열쇠를 내려다봤다. 그 열쇠는 은비가 나를 기다리던 시간의 무게만큼 낯설고 차가웠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그녀의 핸드백 속에 다시 넣었다. 문을 열고 나올 때 은비는 눈을 떴다. 아무 말도 없이 단지 눈으로 나를 배웅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이 밤이 마지막이라는 걸,